번째 제재, 교육 제재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 제재는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몇 가지 학과명 정도 복습하셔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정리해 봅니다. biology라는 단어 나오죠? biology 기본 단어죠? 적어봅시다. 바로 생물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 정리해 봅시다. 바로 chemistry라는 단어가 있죠. chemistry는 뭐 너무 잘 아시는 화학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도 정리해 볼까요? 바로 psychology라는 단어 있죠. psychology는 바로 심리학이죠. 기본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 economics라는 단어 있죠. 이것은 이제 경제학을 의미하는 거고요. 경제학. 그 다음에 electronics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electronics라는 단어는 바로 전자공학을 의미하는 거죠. 기본 단어입니다. 전자공학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 physics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바로 물리학을 의미합니다. 물리학.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politics라는 단어가 있죠. politics는 바로 정치학을 의미합니다. 자, 요 지금 단어 학과명 필수적으로 외워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문법과 관련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지금 학과명들은요, 바로 앞에다가 간사를 쓰면 안 돼요. 부정간사나 정간사를 쓰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요, 복수 형태로 끝난 학과명이 있죠. economics, electronics, physics, 그 다음에 politics 이런 단어 있죠. 이런 학과명이 복수 형태로 끝나더라도 이 단어들은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 그렇죠. 단수 취급한다는 거 문법적으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제재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academic advisor, 바로 학문적으로 뭔가 조언을 해준다는 이야기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독해에서 해석할 때는 지도교사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academic standing, 어떤 학문적인 어떤 위치로 서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바로 학업 성적이 되는 것이죠. 학업 성적. 그 다음 단어. 자, 요거는 제가 별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자로 나왔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엘머 메이트라는 표현인데, 엘머는 라틴어로서 이게 사랑하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메이트는 이게 어머니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제조로 들어가면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모교, 그 다음에 출신 학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개 별표 처리합니다. 정리합니다. alumno 해야죠. alumno는 이것은 바로 여자 졸업생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복수 형태로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alumno의 복수형이 뭐가 되느냐면은 바로 alumni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를 붙이면은 복수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lumnus는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남자 졸업생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복수형이 되면요, 바로 alumni가 되는 겁니다. 적어보세요. 바로 I로 끝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alumni가 되면 남자 졸업생들이 되는 것이죠. 수의 일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공부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application 폼은요, 바로 일반적인 뜻은 뭐 신청, 양식 하면 되는데 교육제재에서 좀 구체적으로 바로 입학 원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achelor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독신 남자가 되는데 교육제재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남자 학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제 정도를 졸업하면 그거는 독신 남자, 독신 정도의 어떤 학문적 수위가 거의 독신 남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bachelor는 독신 남자, 남자 학사가 되는 거, 학사학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한 욕망이 커서 이제 석사, 박사 올라가는데 학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BA가 바로 학사 학위를 만드는 거 적어보시고,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바로 이것의 줄임말이죠. bachelor, 아까 제가 독신 남자, 남자 학사라 했잖아요. 독신 남자를 말하는데 학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art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BA가 줄어서 바로 학사 학위를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가 있죠. 이거는 이제 석사 학위를 말하는데 뭐의 줄임말인지도 적어보세요. 바로 Master of Ar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MA의 줄임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가 있죠. 이제 맞아. 석사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PhD가 되는데 뭐의 줄임말인지를 알아놔야 돼요. 바로 이것의 줄임말. 우리가 철학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걸 한번 적어보시면 바로 philosophy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거의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되면 거의 철학적 그 경지의 어떤 지식 수준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Doctor of Philosophy의 PhD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강의 마지막 Co-Education은요. Education이 교육인데 CO 함께 배우는 거니까 교육을 함께 배운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이제 독해에서는 바로 남녀 공학이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 교육제재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commencement는 우리가 commence라는 기본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졸업식 이후에 어떤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새로운 또 시작 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mmencement는 시작 개시 이렇게 되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crux는 별표하겠습니다. crux 글이 경상수학들로 억수로 바로 어려운 것 그게 바로 난문이라는 거죠. 어려운 문장 난문 crux 외우시고 그 다음 cultural subject라는 것은 바로 교양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보세요. 교양 과목. 근데 이 cultural subject가 교양 과목인데 또 다르게 또 변환법으로 이렇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liberal art라는 표현으로도 바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잘 외워주세요. liberal art라는 표현도 교양 과목. 그 다음 curve도 별표하겠습니다. 야구에서 직구에 대응되는 게 커브잖아요. 공이 이렇게 커브로 들어간다는 것은 양쪽 오른쪽을 양쪽으로 기울여 들어간다. 양쪽 오른쪽 정면을 갖다가 뭔가 비교를 해보면서 이렇게 그리 들어간다. 그것은 curve의 개념은 바로 상대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평가 적어보시고 그러면 절대평가라는 개념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절대평가는 양쪽 편을 고려해가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직설적으로 그대로 들어간다. 직선적으로 개념으로 그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straight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straight scale이라는 표현이 바로 절대평가라는 표현입니다. 잘 읽어주세요. 이 9.0 제재별 독해는요, 전문성을 띈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조금씩 공부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하고 전혀 이런 어휘적인 표현을 안 외우고 들어가면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독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각 전문 제재별 단어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straight scale이라는 표현은 절대평가라는 표현이고 curve는 상대평가라는 뜻입니다. 자, D는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도 많이 쓰이죠. 학장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diploma 하는 것은 바로 졸업장이 되는 것이고요. 졸업장. 이거는 뭘까요? 바로 degree라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었죠. 학위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decipher 그죠?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 decipher 그 다음에 drop out은 별표하겠습니다. drop은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제재에서 뭔가 떨어뜨린다는 것은 뭔가 이 낙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낙제를 받았고 중간에 학문을 포기하게 되게 되는 중퇴의 개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낙제 그 다음에 중퇴 그런 개념을 외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단어로 가겠습니다. ed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별표하겠습니다. 자, EDI는 바로 education, 교육이라는 거고 뒤에서 이제 피켓을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적 수준을 갖다가 피켓을 들고 올리자. 그래서 뭔가 지득 함량을 올리자라는 이야기죠. 지득 함량. 교육적인 수준을 피켓을 들고 수준을 올리자. 지득 함량을 올리자. 이렇게 되고 education for gifted children 하면은 바로 이것은 뭔가 이 gift라는 개념이 뭔가 재능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니까 바로 이게 영재 교육이 되는 거죠. 영재 교육이라는 표현으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emeritus 별표하겠습니다. 자, emeritus 뭐냐? 이젠 머리가 텄어. 교수가 나이가 너무 들다 보니까 자꾸 칠판에 쓰는 것도 자꾸 까먹고 내용도 자꾸 까먹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젠 머리가 텄어. 그래서 이제 교수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이제 명예교수로만 지내게 됐다 이렇게 하죠. emeritus 명예교수. 그다음 enrollment는 우리 일반적인 뜻으로서는 등록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뭔가 등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입학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등록, 입학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erudite. 자, erudite도 별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박식한 뜻이에요. 중요한 일반적인 의미도 됩니다. erudite가 박식한. 동의어로서는 많이 배웠다는 이야기니까 learned의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변환법이 되기도 합니다. 정보가 많이 갖추어졌다니까요. well, 바로 informed의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식한 의미, erudite 잘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자, 그 다음에 faculty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도 많이 쓰죠. 그죠? 교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학부 이런 뜻이 있고요. faculty, 교수, 학부 이런 뜻이 있고요. 원래 이제 이게 faculty라는 단어가 뭐 일반적인 의미로서 뭔가 기능,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데 어떤 가르치는 교육주의에 가르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교수고, 그 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잡무적인 업무를 많이 처리한 능력은 어떤 교직원의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 학부, 그 다음에 교직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직원이라는 표현은 그냥 faculty를 쓰기도 하고 faculty member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예, 같이 적어볼까요? 바로 faculty member라는 표현이 되면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교직원의 의미가 된다. 그냥 faculty가 되면 교수, 학부 또는 교직원. 그 다음에 plunk라는 의미도 별표하겠어요. plunk는 잘 보세요. FL은 바로 파리라고 생각하세요. 파리가 그 다음 웅덩이에 K 크 하고 빠져버렸다. 파리가 웅덩이에 크 하고 빠져버렸다. 뭔가 교육적인 제조에서 학생들이 뭔가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웅덩이에 크 하고 빠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시험에서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죠. 시험에서 실패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낙제를 했다는 이야기죠. 낙제하다. 그죠? 다른 말로 바로 시험에서 바로 실패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낙제 점수를 받는 것이 결국 파리가 엉덩이에 쿡하고 빠져서 죽는 모습하고 똑같다. 그래서 낙제 점수를 안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플랑크, 낙제하다, 시험에서 실패하다. 그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GPA라는 표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플랑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 단어도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요. flounder라는 단어가 있죠. 파리 이야기입니다. 역시 파리가 바로 웅덩이에 빠졌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허우적거리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파리 웅덩이 이야기 두 가지. flounder는 허우적거리다. 플랑크는 낙제하다, 시험에서 실패하다라는 뜻이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밑에 GPA로 들어가 있습니다. GPA는 뭐의 약자인지 한번 볼까요? 그레이드, 그 다음 P는 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A가 뭐냐면 average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학점 평점을 말하는 것이죠. 학점 평점. 자, 여러분들은 졸업 이후에 학점 평점을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자, GPA는 Grade Point Average, 학점 평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Gordian knot 가면은 원래 not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매듭이란 뜻이거든요. 끈이 이제 매듭이 있으니까 잘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글, 아까 난문하고 똑같은 것이요. 그 난문이라는 게 이제 독해에서도 변환법이 되니까 바로 크럭스, 아까 저 앞에서 배웠잖아요. 글이 억수로 어려운 글, 그걸 난문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graduate school 하면은 이거는 이제 대학원이 되는 것이죠. 대학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IQ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뭐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지능 지수인데 뭐의 약자인지 한번 적어볼까요? 지능이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intelligence가 있죠. 이게 이제 지능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Q가 어디서 나온다느냐면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좀 어려운 단어죠. 그죠? quotient라는 단어가 있죠. Quotient. quotient라는 단어는 이게 하나의 목이라는 뜻이에요. 목. 그 다음에 뭐 지수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무슨 역할 분담할 때 분담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 지수, 분담. 그래서 지능에 대한 목, 지능에 대한 지수, 지능에 대한 분담, 그걸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illiteracy, 이건 앞에서 많이 배웠죠. IL은 부정이고 literacy 읽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읽고 쓸 수 없는 거니까 바로 문명이 되는 거죠. 문명. 그다음 informal education. informal 하는 게
포멀이 뭔가 공식적이고 뭔가 형식적인 거죠. 인이 붙었으니까 비공식적인 교육. 그래서 비정규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정규 바로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informal education. 그래서 major subject 보겠습니다. major 하는 이 개념은 주요한 뜻이죠. 주요한 과목의 개념으로서 이게 교육제도에서는 바로 전공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제재별 의의를 잘 해야 독해에 갔을 때 논리적인 어떤 맥을 가지고 답을 추구하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적인 어떤 전문적인 의의를 조금 그래도 외우고 들어가는 수험생이라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이크업 코र्스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 이 메이크업의 개념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구성하다. 그 다음에 메이크업 두 번째, 뭐뭐를 만들다. 그 다음 세 번째, 날조하다. 자, 여러분들 예쁘게 적어보세요. 자, 날조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이크업, 보충하다. 그 다음, 하나 더. 다섯 번째, 바로, 화장하다. 메이크업. 그렇죠. 그렇게 총 5가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메이크업 코र्스 교육제도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보충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코र्스가 되면은 이거는 보충 강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뜻이 이 제재별 의의로 들어갔을 때는 전문적인 뜻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가 어렵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제재에 따른 어떤 의미를 금방 캐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독해 제재별 의의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단어는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 프리패스에서 많이 설명했던 것이 있죠. 자, multicul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ulticulate라는 단어를 이용했습니다. 졸부의 무제한 말 중에 이 무제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입학만 시켜준다면은 뭐든지 보이나요? 그 다음에 드리큐까지 보죠. 충청도 사투리로 뭐든지 드리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입학만 시켜주세요. 뭐든지 드리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졸부의 어떤 무제한 말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대학의 입학을 허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교육제도로 들어가면은 바로 대학의 그 다음에 입학을 허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외워주세요. 자, multicurate 졸부의 무제한 말. 우리 아들 입학만 시켜준다면 뭐든지 드리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입학을 허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하고 여러분 헷갈려서는 안 되는 단어 복습 좀 하겠습니다. 이 단어 한번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meticulous라는 단어 너무 중요하니까 복습해 봅시다. meticulous 무슨 얘기예요? 며칠 굶어서라고 배웠죠. 며칠 굶어서 사소한 일에도 너무 마음 쓰고 지나치게 꼼꼼하고 소심한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며칠 굶어서 사소한 일에 너무 마음 쓰는, 그렇죠? 뭔가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사소한 일에 바로 너무 마음을 쓰는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 지나치게 꼼꼼한, 며칠 굶어서 예민하니까 뭔가 너무나 꼼꼼해지더라는 이야기죠. 좋은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또 며칠 굶어서 바로 소심해지기도 하더라는 이야기죠. 이게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해봅시다. 며칠 굶어서 사소한 일에 너무 마음 쓰는, 그 다음 좋은 뜻으로는 꼼꼼해지고 또는 소심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meticulous 이으시고, 자, master는 이게 석사라는 뜻이고요. master 석사고, 그 다음 밑에 단어 monograph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onography, mono는 하나죠. graph는 아시고요. 자, 우리가 전공 논문을 쓰려면은 모노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전공 논문을 쓰려면 모노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모노그래프 전공 논문 외우시고, 그 다음
necessance라는 단어도 별표하겠습니다. necessance.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를 science, 과학이라고 외워주세요. 그 다음 앞에 접두사 네라는 no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과학에 무지가 있다. 과학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무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necessance, 무지라고 외워주시고요. optional subject, optional 개념은 선택 개념이니까 이게 교육제재에서는 바로 선택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polemics 하는 것은 이게 논증법이라고 하는데, 자, 별표하겠습니다. 이거는 방법. 지식의 폴이라는 것은 장대죠. 그래서 지식의 장대 길이를 서로 겨루기 위한 시험. 누가 맞나? A가 맞나? B가 맞나? 그거를 한번 논증법으로 제시해보라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더. 지식의 장대 길이를, 폴이 장대니까 서로 겨루기 위한 싸움을 위해서 논증법을 제시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polemics, 논증법이고, 우리가 학과명 등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문법에서는 그게 단수 취급한다는 사실까지 연결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postgraduate는 post는 뭐뭐 이후에니까 졸업 graduate 이후에 바로 대학원을 가게 됐죠. 그래서 postgraduate 졸업 이후에 대학원을 간다. 그래서 대학원을 이렇게 되고, 그 다음 prerequisite 이것도 별표하겠습니다. pre는 미리란 뜻이고 뒤에 requisite 필수적인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필요한 거 바로 선수 과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수 과목. 다시 한 번 더. 미리 필요한 과목. 그게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 선수 과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primary education. 자, primary 주요한 뜻이죠. 주요한 교육. 이것은 바로 초등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rimary education, 초등교육이고, 그 다음에 옆에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secondary education, 이걸 한번 적어봅시다. 이건 무슨 뜻이냐? secondary education 하면 이것은 바로 중등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rimary education은 초등교육이고, 그 다음에 secondary education은 중등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단어 가겠습니다. 자, 추가 교육제재 단어 5개 더 볼까요? sign up for 하면은 수강 신청하다, 등록하다. tender는 이제 참여하다. 근데 이제 교육제재에서는 이게 이제 출석하다. 참여하다, 출석하다. assignment는 숙제, 과제. 그 다음 auditorium, 강당. 그 다음 turn-in, 제출하다. 이 제출하다에 또 paraphrasing 되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기본 단어 submit 있죠. 그래서 이 5개의 단어는 기본 교육제재 단어로서 자주 나오니까 외워놓도록. rect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rector라는 것은요, 바로 총장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회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president하고 같은 개념이죠. 대학의 대통령은 총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rector, president, 교육제재 단어들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repeater, repeat가 반복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과목을 계속 바로 이 통과를 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 사람, 그거는 바로 유급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repeater, 이게 일반적인 뜻은 반복하는 자 이래 되지만 교육제재 들어갔을 때는 유급생의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죠. require subject, 필요로 해지는 과목, 이거는 바로 필수 과목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선택 과목은 뭐라 했어요? optional subject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 과목은 require subject가 되는 겁니다. 자, 필수 과목은 우리가 독해에서 변환법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바로 compulsory라는 단어가 있죠. compulsory, 의무적인 뜻이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인 과목, 이게 또 필수 과목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과목은 두 가지, required subject, 그 다음에 compulsory subject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롤은 출석부라는 뜻입니다. 출석부라는 뜻이고,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하죠. bursary,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때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눈에 밤샘이 공부합니다. 눈에 불을 싸르르, 그렇죠?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장학금이라는 단어, 또 다른 단어 한번 알아봅시다. 바로
scholarship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장학금이라는 뜻이고요. scholarship 있고, 또는 장학금이 바로 동료의 또 개념으로 들어가서 fellowship도 장학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장학금 총 세 가지, bursary, 그 다음에 scholarship, 그 다음에 fellowship,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단어 하겠습니다. thesis라는 단어 있죠. thesis라는 단어는 바로 논문 또는 학이라는 뜻이 있어요. thesis, 논문, 학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transcript는 바로 스크립트 온 거니까요. 기록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transcript는 기록부라는 뜻이고요. 이건 너무 밑에 단어가 잘하는 단어죠. tuition 하면은 수업료라는 뜻이죠. tuition 하면서 수업료 또는 뭐 강의 이런 정도에서 하면 되겠고, tuition. tutor는 아시죠? 바로 가정교사가 있죠.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제 영어책 중에 인기 있는 책이 튜터라는 영어책도 있었어요. 튜터, 가정교사라는 뜻이고, undergraduate는 졸업 아래에 놓여 있잖아요. 졸업 아래에 놓여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학부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교육 제재를 다 끝냈고요.